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에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 이제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보시지 않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토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전적인 어떤 지식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더 많이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토지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기초적인 어떤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찍는 영상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고 접근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처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이긴 한 건데요. 내가 이 토지를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토지를 왜 사는가라는 겁니다. 즉, 내가 토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실사용용으로 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순순히 투자용으로 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결정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토지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쭤보면 좀 막연하세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집을 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맨 처음에 내가 이 토지를 사려고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지가 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사용하고 거기 플러스 수익을 좀 내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 목적 중에 이 사용 목적이 큰 경우를 우리가 실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투자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수익에 초점을 둬서 뭔가 의 토지를 사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사용용으로 접근하시려면 사실은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라는 거리 같은 경우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겠죠. 내가 나를 여기에 상가를 짓겠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겠다거나 목적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지목 같은 경우들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상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 주변의 환경 요소들 같은 경우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등등등 기타 요소들이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사용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토지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용도로 사는 거니까 원래 목적이.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은 거의 저희 사무실만 하더라도 좀 적은 편이고요. 대개의 많은 그 고객분들은 투자용으로 토지를 찾으세요. 내가 재테크용이죠. 재테크용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용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먼저 이제 편안한 부분들이 이런 거리 같은 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세종에 사는데 투자용으로 제주도에다가 토지를 사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그 투자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투자용으로 토지를 접근한다고 하면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는 무엇을 살 것이냐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무엇을 사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접근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럼 나는 그 중에서 투자용이 무엇을 사지?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용 하냐면은 저의 나름대로 기준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보통 그 고객분들이 찾는 것들이 뭐냐면 손 안 탄 거, 그러니까 보통 원형지라고 하죠. 원형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지를 가공을 해서 만든 그 개발지가 있겠죠.
즉 나는 원형지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지에 관심이 있는 건지, 또는 이 뭔지 잘 모르겠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게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형지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토지에는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전, 답, 뭐 과수원 같은 보통 소위 얘기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요. 농지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그 전체 토지 면적의 18.6%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 토지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부분인데 63.3% 정도 작년 기준에 있습니다. 대략 합치면은 거의 막 80% 이상이 되겠죠. 70, 그죠? 그러면 대개 우리가 원형지를 산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전답과수원 임야일 텐데, 이런 토지들이 거의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보통 토지를 사면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개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지를 손을 봐서 내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우리가 어떤 거냐면 택지입니다. 택지 같은 경우들을 사시게 되는데요. 집을 질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상업용지를 질 수 있거나 그런 것, 보통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지라고 하는 건데, 이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손이 안 탄 토지 그대로 이 목적 땅 모양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개발지는 이것들을 개발을 해서 보통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은 보통 이제 분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분양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분양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자세한 부분들은 뭐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배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다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분양을 하는 토지들,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개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쪽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투자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원형지를 살 건지 개발지를 살 건지, 그래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우리가 집가는 형성되는가, 집가 형성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들은 이게 집가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가 판가름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제 집가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 사례를 배경해서 우리가 토지를 사잖아요. 물론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는 그 원형지랑 좀 틀려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하려면 비용이 충당이 되잖아요. 또 원가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집가가 형성되니까, 여기 100만 원에 거래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 주변의 토지를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얼마에? 그럼 보통 그렇죠. 싸게 사면 좋으니까 90만 원? 한 80만 원? 이 정도의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분들이 내가 이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연 이 토지를 얼마에 팔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거래된 사례보다 비싸게 팔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한 110만 원? 120만 원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90에서 80만 원에 살려고 하는 거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100에서 12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갭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토지가 90만 원, 80만 원에 팔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금액에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아주 급하셔. 어떤 이유 때문에 급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경매가 됐다면 더 싸게도 물론 살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게 특수사항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왜 살 수가 없냐면 이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에서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릴 수 있잖아요. 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토지는 기본적으로 이 부증성, 증가할 수가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증가를 하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90만 원, 80만 원에 파시는 그런 토지주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개는 100에 110에서 120만 원을 받고 싶을 텐데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금액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각으로 주변에 거래 사례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나는 그 110에서 120만 원에 사는 것이 정당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걸 왜 사느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죠. 즉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110만 원, 120만 원이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하면 접근을 하셔도 된다. 지금은 좀 제가 현재 토지보다는 좀 비싸다고 느껴져도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가치를 판단했다면 이 토지를 사는 것이 제가 보기엔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에서 120만 원을 샀습니다. 그럼 여기 거래 사례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거래 사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주변의 토지의 지가들은 이미 1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나는 130만 원에 저 토지를 내놓을 거야 하고 또 누군가 사시면 또 이 주변의 토지의 지가는 130만 원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가 형성 요인이 거래가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이 지가들이 상승하는 요인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토지 지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토지의 지가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일으키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토지를 살 때 싼 토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나 앞으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 토지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야지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래야 내가 수익을 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발할 곳은 바로 어떤 곳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곳이겠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이쪽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토지를 막 사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원형지 같은 것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개발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일어나도록 만들죠.
뭐냐면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토지를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는 쉽게 거래들이 다른 곳보다는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에 의해서 거래량이 활발히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발 압력이 활발한 곳에 원형지를 사신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그 세 번째로 거죠. 이제 왜 사는지와 무엇을 사는지가 났으면 어딜 사는지의 문제가 되는데 이 어디를 살 것이야 대한 문제는 이 원형지에 내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상당히 많은 공부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곳이 정말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인지 토지의 특성상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즉 토지는 결과적으로 로케이션이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곳에서도 가치 있는 토지를 선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임장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토지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좋은 위치를 사서 활발히 거래가 일어났을 때 내가 높은 가격을 주고서 다시 대파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적인 즉 토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 원형지를 사셔서 수익을 보시는 것이에요. 또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도 있죠. 토지는 쉽게 팔리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그래서 내가 되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막 개발이 된대. 그래서 갑자기 토지가가 올라가서 운이 좋게 어떤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들은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저기는 토지가 뭐 10배 올랐대 이렇게 하시는 또 극단적으로 100배 올랐대 이런 토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운이 좋은 경우고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서 그런 어떤 특수한 사례 때문에 나는 원형지를 찾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런 원형지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가 부족하지만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으신 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토지 투자를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또는 그 분들이 내 욕심 때문에 토지 중개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고객들의 풀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지를 잘 가려내셔서 그런 부분들에게 맡기셔도 물론 이런 원형지를 잘 사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투자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이 개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시장 상황이 아닌 이 개발하시는 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토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발지에 개발하시는 업자분들은 아무 곳에나 개발을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내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하실 텐데 분양이 안 되면 이분들은 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곳이 개발 압력을 받아서 활발히 거래가 일어나서 내가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개발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토지를 바라보는 눈이 없더라도 이분들이 대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상업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권 분석을 잘 못한다면 스타벅스 주변으로 가라. 이미 스타벅스가 상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가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벅상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것도 있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미 개발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놓고서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토지를 사서 수익을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보통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개발지를 내가 살 때 이 토지 형성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 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토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해서 만약에 대지수성 사업을 한다면은
관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맡을 겁니다. 허가를 맡고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이제 이 준공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준공이 나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토지값을 책정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이 매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보통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분들은 이 사이에서 기간도 지날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곱하기 3에서 3.5배 정도의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서 가격 책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 300만 원에 내가 팔겠다, 준공 때 그 가격이를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면서부터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분양, 본분양이라고 얘기하죠. 본분양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에도 우리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통 사전 분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전 분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매입을 해서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대지소송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나서 이제 삽을 뜨는 거죠. 포크레인을 대서 토목 작업을 해서 준공을 낼 때까지 이것도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매입을 하기 전에는 뭐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토지를 계약을 하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한데, 계약해서 매입 단계에 보통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이 사이에도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이제 사전 분양에 다시 전 분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매입을 할 때 여기서 바라본다면 300이라면 보통 매입을 해서 이 사전 분양이 되기 전까지 보통 이제 나는 200 정도의 200만 원 정도의 사전 분양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허가 딱 떨어지면 2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팔리다 보면 준공이 끝났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시 한번 뛰겠죠. 그런데 이 계약만 하고도 아직 이 매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토지는 팔 수 있겠죠, 계획은. 왜냐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등기를 이전할 때 내 소유를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개념인데,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분양할 때는 당연히 이거보단 가격이 싸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70만 원 정도의 내가 토지를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계에서 접근을 해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것은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단계에 분양하는 부분들이면 뭐 다 분양은 이렇게 안 하겠죠. 몇 필지 정도를 분양하는데 내가 여기가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2단계 접근했다. 그래서 2단계에 접근해서 최종적인 여기까지 간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 갖고 올지 안 갖고 올지. 그런데 내가 이 개발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잘 안다거나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때 내가 토지를 매입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거고요. 토지를 갖고 왔다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그 불안성이 더할 거니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가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면 보통은 여기까지 안 나는 경우는 돌려드립니다. 왜냐면 이분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분은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토지들은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가 형성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실 때 맨 처음에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용이다 라고 결정이 됐다면 나는
그 투자형 중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형지에 관심이 있는지 개발지에 관심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가가 어떤 요인으로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원형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주로 형성이 되니, 내 이 주변이 개발 압력을 받을 건지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셔라. 즉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 토지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형성시키는 부분들은 그런 개발 압력도 있지만 뭐 더불어서 뭐 딱 이분화를 시킬 수 없지만 개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토지 거래가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토지들도 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택지인 개발지인데, 개발인 형화나 대지수송 사업 같은 경우들인데, 이 대지수송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계약부터 되게 이 준공 때까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이 2년 동안 계속 토지는 어떤 방식인지 오를 거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초기에 접근해 들어가서 이때 내가 되팔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 가치가 높다면 이 이후까지의 요소도, 이 준공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가 이쁜 토지,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서 차후에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토지 접근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고 나서 이런 어떤 토지 강의 비슷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응이 좀 있다 하면 조금 더 이제 점점 전문가적인 어떤 부분들의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초보자용 처음 토지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당분간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좀 더 강의 영상을 좀 종종 올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